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입니다. 현재 993 마지막 공랭식 포르쉐 터보 S죠.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중고 시세가 최소 3억 5천부터 호가는 5억을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대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마 가장 상태가 완벽한 차로 이 차의 차주분은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운아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상당히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밥도 자주 사주고, 그지? 멋있는 분이에요. 공랭식 포르쉐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고, 근데 리뷰가 왜 평상시에와 좀 다르냐? 왜냐면 이 차가 이제 그 경매장 같은 데로 가야 될 차고, 또 그리고 뭐 이거저거 좀 손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 차를 평상시에 리뷰하는 곳에 가서 잡아 돌리게 되면 대형 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차주분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가서 잡아 돌려라 그런 거 따지고 무슨 리뷰를 하냐. 근데 저는 사실 클래식카를 가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로 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차주분은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싫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워놓고 구경하고 감상하고 아름다워야 될 차를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리뷰를 한다는 건 옳지 않아서, 하체 우리기는 그래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민성이랑 같이 이제 향수에 한번 빠져보는 걸로 이렇게 좀 가볍게 가고요. 퍼포먼스 리뷰는 차주분은 계속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꺼리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클래식카와 그 다음에 이 993 공랭식 포르쉐의 매력,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거고, 간단한 역사를 보면 사실 포르쉐는 예전에 이제 포르쉐 박사가 있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사실 처음 생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 코드명이 356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48년도 뭐 이럴 때 아마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비틀,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그 비틀을 베이스로 리어 엔진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때는 911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8년도까지 약 한 20년 가까이 생산을 했었어요. 65년도까지인가? 48년부터 한 65, 아무튼 20년 가까이 생산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 쪽에 공장이 슈투트가르트 쪽, 그쪽으로 오면서 그때 이제 911로 명명되는 실제 차가 나왔는데, 그때는 프랑스의 푸조가 굉장히 역량이 컸었어요. 그래서 포르쉐의 판매량이나 어떤 기업 가치로는 푸조한테 덤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푸조가 중간에 0이 들어갔어요. 뭐 408, 406, 뭐 306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0이 들어가고 우리는 특허가 있으니까 너네 쓰지 마. 그래서 포르쉐는 901이라는 차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못 써서 그때 911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 차가 80년대 한 초중반까지 나와요. 그 차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930 뭐 이런 거고, 그러다가 이제 1988년도에 이 차의 전신이 되는 964 모델이 나와요. 964 모델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뭐 맥퍼슨 스트럿부터 해서 ABS 브레이크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전동식 스포일러부터 해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처음으로 포르쉐를 의식하게 되는 모델이었고요. 걔가 아마 88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90 몇 년도에 그 964를 조금 더 가격을 낮추면서 여러 가지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한 차가 마지막 공랭식 포르쉐인 993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993이 단종되는 시점에 96년인가 뭐 이때 아마 단종이 됐을 텐데, 단종되는 이 시점에 이 터보 S를 만드는데, 이 터보 S가 역대급 포르쉐 959라는 공랭식 다카르트 랠리까지 나갔던 어마어마한 모델이 있어요. 그때 웬만한 페라리나 람보보다 훨씬 더 비쌌던 모델이 있는데, 지금도 중고 거래가 아마 10억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차에 들어갔던 뭐 비스커스 커플링이니 뭐 전자식, 그 다음에 트윈 터보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바리오캠, 그 다음에 가변 인테이크 등등 해서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첨단 기술. 지금은 뭐 대부분 뭐 바리오캠이니 뭐 밸브트로닉이니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런 기술 들어간 차 없었어요. 다른 제조사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차에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차에는 마지막 공랭식 터보 S잖아요. 트윈 터보에 430마력.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뭐 페라리에서
한 뭐 850마력이나 900마력짜리 차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터보 S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수집가들이 가장 구미를 당겨하는 모델이고, 저는 사실 이 모델의 전신이었던 964를 좋아해요. 그리고 현재 이 차주분은 964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행운하죠. 행운한데 사람들 그래, 공랭식 포르쉐는 무슨 맛으로 타냐, 고치는 맛으로 타죠. 늘 고칩니다. 이 차주분들은 그게 일상이고 삶의 재미예요. 이 오래된 클래식카를 타는 사람들은 차가 망가지고 가다가 차가 쓰고 이런 거를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차 못 타요. 이 클래식카들은 고치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최대한 원 부품을 써야 돼요.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뭘 바꾸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원래 있던 그 부품들을 써서 이게 모든 게 돼야 매력이 있는 거지, 이걸 뭘 뜯어 고치고 뭐 하고 이러면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서. 이게 한번 긁어봐봐, 민성아. 다 이 차에는 다 순정입니다. 이 카본도 원래 있었던 건지 차주분이 이건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원래 있었던 거 순정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야 값어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공랭식 포르쉐를 왜 타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예전에는 제가 공랭식을 좋아했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공랭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이제 손도 많이 가야 되고, 이 공랭식 특유의 이 주행 특성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공랭식이 이제 사람들이 뭐 푸드득거리는 엔진 느낌이 있다. 근데 푸드득이 뭐 엔진이 푸드득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연료 분사 방식이라든가 공랭식이다 보니까 이제 엔진에 붙어 있는 후황팬 같은 게 도는데, 사람들이 공랭식이 바람으로 엔진을 식히는 줄 알고 있는데, 바람으로 식히는 비율은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오일로 식혀요. 이 차는 작은 엔진에 어마어마한 9리터 가까이 되는 오일이 들어가서 그 오일을 앞쪽으로 보내서 오일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엔진을 식히는 거고요. 공랭식 포르쉐의 또 매력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맥퍼슨이라든가 뭐 일체형에 가까운 댐퍼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던 시절의 초기 모델이라서 앞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하체 우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티어링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다르고, 코너를 돌면서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요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차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런 거 있고, 또 앞뒤의 무게 배분도 지금의 911 포르쉐들은 엔진이 뒤에 있음에도 무게 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차들은 오리지널 리어 엔진이기 때문에 뒷바퀴 쪽에 무게 배분이 되게 많아서 앞바퀴 쪽에 그립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의도적으로 앞바퀴에 그립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개언더를 만들려는 개언더 세팅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 모자라서 옆으로 쭉 날아가는 걸 우리 차 모는 사람들이 개언더로 날아간다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리니어한 언더는 참 좋은 건데 개언더로 날아가는 건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차들은, 이 포르쉐들은 너무 앞바퀴에 그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강제 개언더로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서 컨트롤이 안 됐을 때는 진짜 뛰어난 드라이버가 아니면 이 차를 제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차가 지금 400마력이 넘고 포르쉐고, 그래도 G70 3.3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이 차를 보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근데 차주분은 절대 말이 안 된다. 100km 가속이나 롤링이나 이런 거에서 이 차가 끝내준다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드라이버가 탔을 때요. 이 차의 특성과 클러치의 유격도 우리가 지금 타는 차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엔진의 특성, 토크 밴드도 그렇고 터보도 완전 독강 터보란 말이에요. 그냥 3000rpm 이상에서부터 그냥 쏟아지기 때문에 RPM 유지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상당히 요즘 차들하고 다르죠. 느낌이 되게 다르고, 제일 다른 건 굉장히 이 전투적인 코너를 잡아 돌릴 수 있는 서스펜션 세팅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차하면 사요나라 되는 거거든요. 느낌에는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게 세팅이 되는데 쉽지 않고, 그래서 직발에서 불안해요. 이 차의 앞 서스펜션은 직발을 쫙 잘 달리게 이 캐스터라든가 이 피벗 킹핀 각이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앞쪽에 그립이 모자란 거를 억지로 그립을 유지하게끔 강제 개언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직발을 세게 달릴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람이.
근데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그 주행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싫어합니다. 기어의 기업이 레이쇼라고 하죠. 레이쇼. 기업이 자체가 굉장히 촘촘해요. 촘촘하고 굳이 1단을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1단이 무의미하게 기어비가 세팅이 돼 있는데 2단으로 사실 출발해도 되고요. 근데 뭐 2단으로 하면 가끔 시동을 꺼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클래식카를, 저는 이제 차를 막 잡아 돌리잖아요.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저는 무조건 차 4바퀴가 노면에서 미끄러져야 전 재밌어요. 그래서 서킷에서 달리든 뭐하든 저는 라인이고 뭐고 최적의 드라이빙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4바퀴가 아스팔트에서 미끄러져야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서킷에서 강사분들한테 많이 혼나죠. 최적의 라인, 그 다음에 진입각, 진입 라인 이런 것들을 저는 다 무시하고 그냥 재미로만 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클래식카를 탔을 때 옛날 클래식카들은, 그러니까 클래식카가 아니라 옛날 차들은 요즘 차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지오메트리 세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뭐 코너에 엄청나게 맞게끔, 코너를 세게 공략할 수 있게끔 지오메트리 세팅이 돼 있고, 비스커스 커플링에서 사륜 바판을 밀어주는 것도 아우디의 꽈트로 옛날 기계식하고는 다른데 유체다판을 통한 기계식처럼 사륜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앞바퀴 쪽에 구동이 가는 느낌이, 저는 사실 이 옛날 포르쉐들은 저의 드라이빙 느낌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앞쪽에 구동이 가는데 그 구동이 코너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구동이 가요. 직발에서는 사실 굳이 사륜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직발에서 이제 뒷바퀴의 그립을 어시스트를 해줘서 워낙 좋긴 한데, 저는 사실 아예 사륜을 쓸 거면 코너에서 앞바퀴가 컨트롤을 잘하는 사륜을 좋아하는데, 이 공랭식 터보나 터보 S에 들어가는 사륜은 저는 코너에서 구동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느낌이 싫더라고요. 굉장히 드드득거리고 저는 그 느낌이 싫은데, 근데 공랭식은 제가 뭐라고 말할 게 없죠. 워낙 세계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 이제 거품 경제로 돈을 많이 버는 신흥 부자들이 약 7년 전, 10년 전에 전 세계에 있는 공랭식들을 얘네들이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랭식 일반 모델들이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중국 애들이 싹쓸이 하고 나서부터는 보통 8, 9천, 막 1억을 넘어가고요. 중국 애들 때문에 아무튼 공랭식 시장이 엄청 뛰었어요. 일본에 있는 것도 많이 중국 애들이 싹쓸이, 일본의 공랭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차는 어마어마한 차예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요즘에 뭐 MAMG 일반 뭐 M3나 C63도 얘보다 마력이 높죠. 얘보다 훨씬 빠르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차는 아닌데, 그 당시 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하면 430마력은 지금으로 따지면 900마력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였고, 이 제가 옛날 차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어 레버가 보시면 되게 멀어요. 이 전체 움직이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저는 이게 탁탁탁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게 어떤 기술적인 것 때문에 뭐 그 미션 하우징 안에 들어가는 싱크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 그 거리를 다 얘가 움직이는 힘으로 다 했을 거라면, 요새는 이제 그게 지렛대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특히나 3단하고 4단의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 완전히 쏠 때는 뭐 높은 기어를 쓰지만 보통 일반 도로나 코너가 많은 데선 2, 3단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2, 3단. 2, 3단하고 탈출한 다음에 이제 4단으로 넘어가는 게 많은데, 이게 길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옛날 수동차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살 돈 있으면 신형 터보 S를 사지 않을까. 이 차주분은 뭔 그런 막말을 하냐고. 그거는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차고, 이 차는 없는 차인데, 맞죠? 희소품,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너 같으면 어떡할 거냐? 5억 주고 살래? 산다고? 산다고? 이 느낌. 얘는
2000rpm 이런 데서 터보가 안 도나 봐. 2000rpm에서는 터보 소리가 안 나. 한 3000rpm은 돼줘야 터보가 막 쌩쌩 돌아가고 3000rpm 되면 진짜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 훅 하고 나. 이게 진짜 터보의 느낌이지. 옛날 차들. 터보가 돌 때 훅 하고 밀려나가는 그 느낌. 이 차에 여자를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차를 잘 아는 여자애들은 와 오빠 차 진짜 끝내준다, 그리고 이제 매니아 이런 거 인정해 주는데, 보통의 일반 여자들이 이 차 타면 싫어해. 덜 시원하고 시끄럽고 옛날 차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 이 가죽의 냄새, 이 세월의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싫어하지. 그리고 내가 이 쇼팔이다 보니까 3단을 할 때 팔이 이렇게 어깨가 탈골벨라. 이게 내가 쇼팔이라서 3단만 넣으면 여기 어깨가 다, 요새 내가 어깨가 아픈 이유가 이 차 때문인가.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는 그런 클래식카나 그런 차들을 저한테 협찬을 하면 제가 하체 우리기를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칠 거는 소소하게 제가 고쳐드리고요. 그리고 리뷰는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클래식카를 가지고 제가 조져버리면은 어떤 차주라도 나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살짝 바꿨습니다. 클래식카는 리뷰는 좀 가볍게 수다 대신에 제가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출퇴근을 하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이런 차의 얘기를 해드리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일단 하체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또 역사 같은 거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앞으로도 이 차의 리뷰를 보시고 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애지중지 아끼는 남들한테 잘 안 알려진 차들이 있으면 저한테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로 알려주시면 리뷰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워낙 희귀한 차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재미로 보시고요.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한테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뭐든 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 차주분은 내가 원래 달리는 코스에 가서 쏴라, 네, 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 믿고, 다시 또 차주분이 다시 또 억지로 달리라고 하면 달려야죠. 뭐 차주분이 까라는데 까야죠. 근데 현재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달리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다시 달리게 돼야 차주분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달릴게요. 달려서 하는 거고, 대신에 다른 클래식카 오너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리뷰를 할 테니까 차 뭐 아끼시는 거 사람들과 공유해 달 만한 차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터보 딱 해서 터보가 부스티가 붙으면 이제 3000부터 터져. 나가는 뭐 오! 그지? 3500부터 확 터지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차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게 옛날 터보차의 매력이야. 원래는 터보를 이런 맛에 탔다고, 옛날에는. 뒤에서 미는 거 같아. 그치? 확 뭐가 밀어주는 느낌 나잖아.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900마력이라니까. 옛날에 이거 타고 다니면 그냥 움직이는 상가였어. 움직이는 상가. 한 4층짜리 상가가 움직이는 거야 그냥. 옛날엔 끝장났지 이 차. 지금도 뭐 5억이면 장난 아니지만.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많은 클래식카 협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시라입니다.